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네, 정리되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있습니다. 정보설비 기준의 정보통신공사의 정보통신공사 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 챕터는 제가 그 책 출판하기 전에 정보통신공사법 용어에 대해서 동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그 교재 위주로 하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찍게 했고요. 앞에 거랑 약간 그 책을 출판하면서 순서가 좀 변경된 거 있기 때문에 책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출 유형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하는 거. 자, 발주자를 그 도급받은 거. 그래서 받을 수에서 수급인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에 발주자, 도급인, 하도급인, 수급인이 돼 있어요.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그러니까 전체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제외한다.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의 완공을 약정할 것으로서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도급 계약이죠.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해 수급인이 제3자에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은 요 문제죠.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용어를 꼭 참조하시고요. 정보통신 설비 되게 많이 나오죠.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감리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이거 핵심이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하고 중요한 거 발주자의 권한으로 발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A라는 발주기관이 있으면은 이게 공무원이면은 이 A라는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KT라든지 SK라든지 뭐 L사가 들어오지만 이 정보통신공사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감리를 준다는 거죠. 감리. 별도 감리 용역을 줘서 이 A라는 발주자의 용역을 받아서 이 정보통신공사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서 여기 통신사들을 제어하는 사람들을 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는 그 방통통신기본법, 뭐 전파법, 인터넷 방송사업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이런 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고 가시고요. 정보통신공사는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통신공사 예외공사는 시행령 제6조 1항에 경미항공사, 천재지변, 비상재해, 긴급복구 및 부대공사, 설계도면 대개체 공사가 해당되고요. 시행령 제8조에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철도, 도시철도, 항만 등 1억 원 미만 6층 이하 연면적 5,000m 제곱 미만의 공사는 제외됩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6조는 설계 대상이 공사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고 8조는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보통신 설비란 앞서 얘기했죠.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 문자, 음향 등등에 대해서 제작,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얘기합니다.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정보통신 공사란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와 이에 따른 부대 공사고요. 정보통신 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법으로 적용하여 정보통신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 정보통신 공사업자란 정보통신 공사업에 등록하여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조사, 설계, 감리. 또 많이 나오죠. 용역. 우리 용역회사 있죠. 깡패 생각하지 마시고 조사, 설계, 감리하는 겁니다. 용역업자가 있고요. 감리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발주자의 권한 핵심이고요. 감리원이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장관의 인정받는 게 핵심이고요. 발주자란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예, 앞서 했던 거고요. 수급인이란 발주자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합니다. 용어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에 정의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 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에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는 거 맞죠? 설계란 공사의 계획에 설계 도서, 시방서, 공사비 명세서 등등에 대한 서류. 용역이란 용역업자, 조사, 설계, 감리. 감리란 품질관리, 시공관리에 대해서 시공자가 아니고 발주자의 권한. 이거 헷갈립니다. 공부 안 하면 틀리니까. 감리는 발주자의 권한.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수급인의 정의가 가장 적합한 것은 수급인, 받을 수,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받는 거죠.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죠. 도급받은 공사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로 정의되어 있고요. 3번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가? 발주자는 그 용역업자한테 하는 거죠. 용역업자.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는 건 용역업자입니다.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대가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 이것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급이라고 하는 거죠. 도급 공사를 한다. 도급. 그래서 도급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으로 하는 것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다시 주는 걸 이제 하도급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배, 유지 관리 등 업무를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용역이라고 합니다.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조사, 설계, 감리. 깡패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에서 깡패는 조사를 받는다 해서 조사가 있으면 용역업자에서 용역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깡패 조사. 6번 다음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전류 전선이란 전기 도체 절연물로 싼 피보호막으로부터 몇 볼트 이상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00볼트 이상입니다. 300볼트. 그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강전류 전선이란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이다. 7번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말장치의 전자파 방해 방지 기준 및 전자파 방해로부터 보호받는 것 등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해서 이것도 되게 헷갈리죠. 전파, 정보통신, 전기통신인데 단말장치의 전자파 방해 방지 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 기준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다라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파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서 주파수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8번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 역무 제공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역무를 거부해서는 안 되죠. 서비스 해줘야 되는 거죠. 전기통신 사업자는 그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평, 신속, 정확하게 하고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 역무를 공평,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 범위, 내용 등은 설치한 전기통신 설비에 따라야 한다. 이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보통신 역무 제공에 대한 의무에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고 공평 신속하게 해야 되고 다양한 전기통신 업무를 공평 저렴하게 해야 된다 해서 뭐 싸게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전기통신 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업무의 종류, 범위, 내용 등은 설치한 전기통신 설비에 따라야 한다 해서 요런 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정답을 요 세 개를 정리하셔서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서비스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서비스의 보편성,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업무를 또 싸게, 공평하게, 또는 저렴하게 누구나 서비스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공부를 안 하면. 9번 전기통신 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 설비를 말하는 것은 전기통신 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 설비를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라고 합니다. 전기통신 설비란 전기통신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 수신 장치의 구성으로서 전송 설비, 선로 설비 등등 교환 설비 이에 대한 부속 설비고요.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란 전기통신 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설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하시고요. 10번 광대역 정보통신 기반의 용어 정의로 알맞는 것은 광대역 정보통신. 광대역 정보통신은 광대역 통합망 통신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좀 헷갈리죠. 정보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3번 잡으셔야 됩니다. 고속 대용량 맞는 것 같고요. 고속 대용량, 생산 유통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 딱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유선, 무선, 광선 등등에 대해 나오는 거 정보통신 설비죠. 유선, 무선, 광선 하면은 바로 정보통신 설비 잡으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에 정보통신 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는 송수신, 기계, 구구 그 밖에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들은 법적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꼭 필수적으로 해서 인지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CBT에서 문제은행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어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